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여러분, 이제 EPL이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가고 대한민국 A대표팀은 월드컵 최종 예선 5차전과 6차전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11월 11일 아랍에미리트와의 홈경기, 11월 17일 이라크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 이라크와의 홈경기에서 졸전 끝에 비기며 험난한 월드컵 최종 예선을 예상했으나 다행스럽게도 현재 4경기를 치른 대한민국 A대표팀은 이란의 뒤를 이어 A조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번 A매치 기간에서 2경기를 모두 승리로 가져온다면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A매치 기간 동안 우리 손흥민 선수의 또 다른 활약을 기대하고 부상 없이 다시 런던으로 무사히 돌아가서 명장 중의 명장 콘테의 토트넘에서의 활약을 보여줬으면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월드컵 최종 예선 이야기가 아닌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손흥민 선수가 바뀌어야 산다 라는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콘테의 토트넘 감독 부임에 토트넘 팬들은 참으로 기대감이 많이 크실 텐데요. 아쉽게도 EPL 11라운드 에버튼과 토트넘의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확 바뀌었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정도의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콘테 감독이 부임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2경기를 치렀고 누누 감독과 콘테 감독의 전술적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콘테가 원하는 전술적 움직임에 맞춰서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콘테 감독의 부임 이후 치러졌던 비테스전과 에버튼전에서의 움직임을 볼 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더 뛰어난 선수로 발돋움하려면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선 콘테 감독이 인테르, 첼시에서의 성공의 척도인 콘테의 전술적인 요소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콘테는 다들 아시다시피 3백을 주로 사용합니다. 3백을 사용하고 상대 사이드 쪽을 허무는 역할은 윙백에게 맡기죠. 양쪽 윙백이 상대편 사이드의 깊숙한 부분까지 침투하는 움직임을 통해 상대의 사이드를 허물고 중앙 공격수는 투톱을 주로 운영하며 한 명은 크랙형 공격수와 또 다른 한 명은 등딱을 통해 상대 수비를 버티고 연계 플레이가 가능한 공격수를 선호합니다. 콘테가 사용했던 대표적인 크랙형 공격수는 아자르 선수를 연상하시면 되고 등딱 공격수는 루카쿠 선수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테의 전술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레길론과 에메르송의 에버튼전 히트맵을 보시면 상대편 진영 깊숙이까지 파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EPL에서 더 최고의 공격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무리뉴 감독 밑에서의 손흥민은 레길론이 에버튼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사이드와 사이드를 통해 중앙으로 침투 또는 역습 시에도 중앙선 부근에서 사이드 쪽에 있다가 중앙 쪽으로 상대의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비어있는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장점인 스프린트가 더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이고 현재 공격 루트에서 손흥민은 레길론과 동선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레길론이 상대편 진영으로 침투했기 때문에 손흥민이 레길론 자리를 커버하기 위해 수비적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손흥민이 사이드 쪽의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면 레길론과 오히려 겹치게 되는 마이너스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스피드를 살린 경기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콘테 감독이 사용했던 3-4-3 전술에서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선 윙백이었던 레길론과 에메르송이 좌우측으로 쫙 벌려줄 때 하프 스페이스에 침투해서 케인과의 연계 플레이를 펼치거나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거나 또는 반대편의 모우라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찾았어야 할 텐데 모우라의 패스 타이밍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현저히 늦었었고 모우라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찾기는 조금 어려웠었죠. 결국 손흥민이 모우라를 이용하기보다는 자신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 또는 드리블을 쳐서 탈압박을 해야 하는 건데요. 손흥민 선수의 요새 탈압박 능력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전형적인 크랙형 공격수는 아니기 때문에 3-4-3에서의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만약 콘테가 3-5-2 전술을 사용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3-4-3과 3-5-2는 좋은 미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약 알리가 예전의 폼을 되찾는다던가 에릭센이 있었던가 했으면 콘테는 3-5-2를 바로 사용했을 텐데요. 로셀소와 은돈멜로는 뭔가 아시겠지만 약하죠. 토트넘에 현재 좋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에 콘테는 3톱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3톱 전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의 장기를 극대화할 수 없었던 것이죠. 수비적인 롤도 많이 부여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콘테 감독이 만들려는 토트넘도 손흥민의 장기만을 살리기 위한 전술을 사용하기보다는 콘테는 자신의 전술적 색깔에 맞는 선수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전술적 색깔에 맞지 않을 경우 그 선수의 성향도 바꿔버리는 대단한 감독이죠. 등딱을 못했던 루카쿠 선수를 등딱 선수로 만든 것처럼 말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토트넘에 좋은 미들이 있어 352를 사용할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투톱 역할로 바뀌게 된다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는 윙백이 좌우측으로 딱 벌렸을 때 윙백의 빈 공간을 커버하기보단 또 다른 톱과 박스 안에서 싸워주고 세컨볼을 노리고 또한 중앙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통해 3-4-3보다는 더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드리블이 약한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3-4-3보다는 3-5-2 전술에서 더 빛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하나 긍정적인 것은 콘테 감독이기 때문에 3-4-3에서 손흥민을 살릴 수 있는 세부 전술을 또 구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쩔 수 없이 3-4-3을 계속해서 써야 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케인과의 연계, 그리고 중앙에서 볼을 운반하고 동료 선수들에게 주고 다시 건네받고 하는 움직임을 통해 콘테의 전술에서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항상 부임하는 감독에 따라 전술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선수들은 감독의 전술에 맞게끔 전술적 움직임을 당연히 가져가줘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훈련과 전술적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런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활약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희의 사견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손흥민 선수도 어떤 방향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 것인지 토트넘의 코치진들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다음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를 컨퍼런스 리그가 아닌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는 진심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곧 30대로 접어드니 챔스 우승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런던과 한국을 오가고, 또한 이번 A매치 기간과 지난번 A매치 기간에는 런던, 한국, 중동, 런던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게 너무 불리한 일정으로 잡혀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번 소집된 A매치 기간 동안 홈이면 홈, 원정이면 원정 경기로 경기를 펼쳐야 저희 선수들의 이동거리가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많더라고 하더라도 자기관리는 철저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A매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대표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또 한 번 주장의 품격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진했던 에버튼전 경기력을 A매치 기간 동안 다시 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하네요. A매치 연속골까지 넣는다면 더더욱이 좋고요. 아무튼 장거리 이동에도 부상 없이 이번 A매치 기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음번 EPL 경기에서 콘테의 전술에 녹아들어 다시 EPL 탑 클래스의 공격수로서의 활약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 전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